특유의 코믹 연기, 그리고 이분 참 평소에 많이 드시죠. 대식가 이미지로 알려진 방송인 정준하 씨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 한 36억? 꽤 이 고가 36억짜리 집이요. 경매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정준하 씨 하면 뭐 방송에서 보는 이미지도 있지만 사장님, 식당 사장님으로도 유명합니다. 횟집 월 매출이 뭐 수억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성공한 자영업자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매출이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르지, 우리. 와, 장사 잘 되네. 잘 되지. 90만 원? 98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정도 괜찮은 시작 좋네요. 아니, 이러려면 앞으로 방송하지 마시고 장사만 하세요. 근데 진짜 잘 되네요. 방송 정도는 안 해도 뭐 먹고 살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건 있지, 뭐 이제 웬만한 방송 몇 개 하는 것보다 장사 하나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 좀 하지. 평일은 한 뭐 1,000만 원 팔고 주말에는 뭐 한 1,500에서 2,000 팔고. 제가 볼 때 한 4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한 달 매출 4억이잖아요. 아이씨, 그러니까.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게 4억만 나가면 되게 부자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매출 4억은 맞죠? 동업을 하고 있고. 동업이고. 뭐 이렇게 그게 안 남어. 자, 그런데 이 정준하 씨가 최근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정준하 씨가 20여 년간 보유해왔던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가요.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3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준하 씨가 50% 지분, 절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가 이 정준하 씨 지분 상당히 한 17억 9,500만 원, 그러니까 약 18억 정도 된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겁니다. 이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누구냐면 주류 유통 도매 업체라고 하는데 채권액이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돈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준하 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운영하고 있는 횟집 매출 얘기를 하면서 평일에는 1,000만 원, 주말에는 뭐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나온다라는 말을 했던 만큼 도대체 이 돈을 왜 갚았으며 어떻게 해서 경매까지 넘어가게 된 건가 이런 것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최근에 정준하 씨가 이 한 식당의 폐업 사실을 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월세가 부가세 포함하면 3,200이에요. 아니 월세가 그러면은 비싸잖아. 자, 그럼 월세가 3,200이고요. 네. 그리고 종업원이 몇 명이에요? 알바 포함하면 20명이 넘죠. 와, 그러면 그분들 월급 빼고 월급이 지난달이 알바비만 4,50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거에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거 내고. 와, 그러면 그래도 남아요. 남긴 남는데 생각만큼 아주 많이 남지는 않는군요. 왜냐면 원 재료값이 비싸니까. 그렇지. 요즘 그 횟값이 80%가 올라가지고 여기서 번 돈으로 이제 남은 돈으로 예. 압구정 가게 메꾸는 바람에 발장 도름 압구정 가게는 지금 망했죠. 그래서 내일이 이제 마지막 영업이에요. 공교롭게 또 내일이 마지막 영업.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장사가 안 됐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래요. 최근에 이 아파트가 경매 위기에 처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고 합니다. 경영난 때문이 아니래요. 정준하 씨가 저희 사건 파일 24에 직접 입장을 전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준하 씨가 저희 제작진과의 통화에서요, 억울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건 원금 2억 원이 아니라 이자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정준하 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제 2호점을 개업을 하면서 신사동의 그 음식점 주류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40개월 동안 매달 이자 없이 500만 원을 갚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이제 2021년쯤에 주류 업체 쪽에서 약정이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집이 경매로 잡히면서 알고 보니까 지연 손해금을 약 25%, 연 25%로 공증에 기재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지연 손해금. 그러니까 이자 없이 500만 원을 갚기로 약속을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 기간 동안 한두 달 못 갚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한 27개월 유예 기간을 좀 요청을 했었다고 해요.
유예인데요. 이 유예 기간도 이제 문제 없이 다 넘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기간에 매겨진 24%로 매겨진 지연 손해금이 2억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정준하 씨는 올해 6월에 이제 2억 원을 전액을 다 갚았는데도 7월에 경매가 접수된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준하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11월 29일에 이 공증 증서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를 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강제 집행 정지 결정 신청도 냈고요. 오늘 경매 집행 정지 결정이 났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뭐 돈 얘기라 좀 복잡하긴 한데 쉽게 말해서 빌린 돈 2억을 다 갚았는데 이제 와서 2억 3천을 더 갚아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이제 원금이 있고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면 이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자를 그 지급 기한 내에 변제기를 지나게 되면 이때까지 돈을 지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까지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연 손해금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준하 씨를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증서를 보니까 둘이서 어쨌든 이 공정증서 내용에 지연 손해금을 연 24%로 지급을 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온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정준하 씨 측 입장에서는 나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로 이제 뭐 채무를 지급을 할 때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아서 서로 좀 유예를 하는 거에 협의를 했던 상황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지급을 하지 않은 거는 어쨌든 참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연 손해금을 지급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 이의소를 통해 가지고 이 주장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거라서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잠시 정지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지금 그게 받아들여진 상태이고 앞으로 이 강제 집행이 정말로 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통해 가지고 일리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따져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이런 결정이 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압류 뭐 이런 거 받아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은 멈춰라.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결과가 더 나올 때까지. 살펴본 다음에 진행을 하자 예, 맞습니다.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